49번 다시 한번 fx가 px는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이게 이제 x가 두 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소문자 대문자를 잘 구분해서 이게 x가 x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fx 플러스 20 그러면 x 플러스 20 그러면 요거는 p x가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렇게인데 결국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요 식은 지금 자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해 보기 위해서 우리 대충 x에다가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x에다가 뭐 내가 한 5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뒤에도 x에 이제 5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F25 빼기 F5가 되는데 F25나 F5는 전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 식에 의해서 F25는 P, X가 25보다 작을 확률이고 F5는 P, X가 5보다 작을 확률 이런 뜻이잖아. 그지? 맞죠, 나?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정규분포에서 자, 정규분포에서 저기의 확률을 이제 그려보면 결국 저게 어떤 그림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여기가 지금 평균이 50이니까 이런 정규분포가 있는데 25면은 50보다 더 왼쪽에 여기 25가 있을 거고 x가 25보다 작을 확률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근데 거기서 5보다 작을 확률 5면은 얘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끊어가지고 5보다 작을 확률은 요 왼쪽인데 요 왼쪽 부분을 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에서 얘를 빼면은 요 사이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그러면 얘가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이걸 꼭 숫자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요 상태에서도 이걸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x가 x 소문자 x에서부터 x 플러스 20 사이의 확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녀석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가 하나 있어요. x에 대한 정규분포. 근데 이것은 가운데가 50이었어.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생긴 그 영역을 표시한다 그러면 x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x부터 그거보다 20 큰 것까지를 자르란 얘기잖아. 그지? 내가 만약에 x를 뭐 여기쯤에다가 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20만큼 더 와가지고 여기에 x 플러스 20이 이렇게 잘리고 그러면 그 사이의 넓이 요만큼이 지금 요 식의 값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럼 x 값이 움직이면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가 커지면은 이게 양쪽 게 다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x를 어디다가 놔야 이 영역의 넓이가 가장 넓겠니? 이게 질문인 거라고. 근데 정규분포는 가운데 평균 지점이 제일 높잖아. 무조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x와 x 플러스 20의 딱 가운데에 요 평균 50이 놓여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이 간격이 일정하면서 넓이는 가장 넓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양쪽 옆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점점 넓이가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50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 플러스 20이 되는 요 상황이 가장 넓이가 넓을 거다. 그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전체 길이가 20인 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 각각 1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40이 되고 이 x 플러스 20은 60이 되는 요 상황이 넓이가 가장 넓을 때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그때의 넓이를 구해라는 거죠. 여기 넓이가 얼마인지 구해봐라. 어서 오세요. 그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물론 표준 정규 분포 표가 필요하겠지. 그지? 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좋아.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10조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너 화요일날 시험 엄청 잘 봤던데? 그죠? 오. 오늘은 여러분 통계가 아닌 문제가 3문제 있어요. 3문제. 칠판에 써놨거든. 3번, 10번, 16번이었나?
그래서 호원 친구들은 그거 세 문제는 빼고 푸시면 되고 오늘 볼 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맨 끝에 세 문제만 좀 어렵습니다. 다 객관식이었던 것 같고 18, 19, 20 이렇게 세 문제만 잘 좀 풀어보시고 4쪽에 8번. 질문 재현이 좋아. 4쪽에 8번 자, 자연계의 염소 원자는 원자량이 35인 경우와 원자량이 37인 경우가 각각 4분의 3과 4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한다. 그때 염소 원자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거야, 재현아. 35, 37 딸랑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의 확률이 각각 4분의 3, 4분의 1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서 평균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돼요. 그죠?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하윤이 다 했나? 답지가 사라졌어? 이게 다 풀었고? 분명히 다 풀었고? 잠깐만, 10쪽까지 풀었는데 10쪽까지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11쪽으로 가봅시다. 11쪽으로 가서 자, 11쪽에는 여기 51번 수행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수행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남성의 성염색체는 이게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지? XY 여성은 XX인데 뭐 아버지로부터 성염색체를 받아가지고 색각 이상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대요.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이 표를 잘 보면 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XY가 정상이고 여기 이제 프라임 붙어 있는 게 색각 이상 유전자가 있는 경우인데 색각 이상 유전자가 있고 남성이면 색각 이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 X'이라는 유전자가 있더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X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가 X고 하나가 X'이면 이 색각 이상이 발현되지 않아. 그대로 정상이야. 그럼 여성의 경우에 색각 이상이 발현되는 거는 둘 다 X'인 경우 그때만 색각 이상이 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정상이고 어머니는 색각 보인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그랬잖아. 그러면 이런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자녀한테 주겠죠. 어머니는 XX인데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색각 이상이야. 그러면 자녀가 이 네 가지 케이스로 태어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XX를 받을 테니까 당연히 정상일 거고, 요 경우에도 XY의 유전자를 받으니까 정상일 거고, 자, 요 경우는 XX'의 유전자를 받을 텐데 아까 위에서 XX'까지는 정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정상이고 요 마지막이 이제 X'Y인데 얘만 그러면 색각 이상이 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탄생한다면 그 자녀가 색각 이상인 확률은 4분의 1인 거예요. 그치?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 경우에만 색각 이상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녀가 색각 이상자일 확률은 4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자, 앞 문제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4명인데 그 중에 2명 이상이 색각 이상자일 확률을 구해보자. 우리는 지금 통계 단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딱 읽으면 어떤 상황이 탁 떠올라요? 형진아,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떠오르는 게 뭐야? 아, 조건 확률이 떠오른다. 이항분포가 떠올라야지. 그치? 왜냐면 방금 전에 지금 여기서 이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녀가 색각 이상일 확률이 4분의 1 확률 얘기했잖아. 근데 자녀를 4명을 낳았대. 그죠? 그럼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4번 반복한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52번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우리는 이항분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이항분포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4명의 자녀 중에서 2명 이상이 색각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자, 요걸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x가 2가 되거나 또는 x가 3이 되거나 또는 x가 4가 될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전에 우리 여러 번 했죠? 이항분포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하게 딱 2명일 확률, 딱 3명일 확률, 딱 4명일 확률 이런 걸 물어보면 이건 뭘로 계산하는 거야? 이항분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누구다? 독립시행이다. 그치? 독립시행.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독립시행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직접 계산하려면 독립시행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거꾸로 계산하면 몇 번 하면 돼? 2번 하면 되지. 그치? 그럼 거꾸로 계산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요 확률은 1에서 p, x가 0이거나 x가 1일 확률 요거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px가 0일 확률 계산해 볼게. x가 0이라는 거는 4명의 자녀 중에서 색각 이상이 발생한 애가 한 명도 없는 거니까 4번의 시도에서 한 번도 성공 못한 거죠. 말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색각 이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은 거죠. 한 번도. 그죠? 그래서 4시 0에 4분의 1의 0제곱이고 4분의 3의 4제곱 요렇게. 자, 그 다음에 px가 1일 확률. 그러면 4번 중에서 4명의 자녀 중에 한 명만 색각 이상인 거고 그럼 요게 4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3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형제나이 계산하면 얼마야? 위에 건 얼마지? 81 밑에 거는 108 그치?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하면은 256분의 189인데 그치? 그것을 이제 1에서 빼야 답인 거니까 답은 뭘까? 그치? 256분의 67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정이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독립시행, 여기까지는 독립시행을 갖고 푸는 문제고 자, 근데 그 또 밑에 이어지는 문제를 봐봐. 53번 문제를 보면은 자, 아버지는 정상이고 어머니는 색각 고인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92명. 그럼 이 지금 아버지는 정상이고 어머니는 색각 보인자다. 이게 위에 풀었던 문제 여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우리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자녀들을 몇 명을 조사해봤다? 192명을 조사해봤다. 그치? 그럼 이것도 4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사건을 192번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192,4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윤호야 여기서 4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를 방금 52번처럼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52번 같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42명일 때, 41명일 때, 40명일 때, 39명일 때 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못하잖아. 그치?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n 값이 충분히 크면 한 30보다 크면 충분히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가 병준아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재현아 여기다 뭐 써야 될까? 정규분포에서 여기 앞자리는 무슨 자리죠? 평균 자리죠?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죠? 그래요. NP로 구하는 거잖아. 그게 여기 앞에 와야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분산 자리잖아. 그치? 이항분포에서 분산 어떻게 구해? 그쵸? NPQ 36 그럼 6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에서 색각 이상자가 42명 이하일 확률 그랬으니까 자, P, X가 42 이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자, 바로 뭐 표준화 시켜버리면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 이제? 표가 필요하죠? 1이 얼마였더라? 3413? 3413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0.3413을 0.5에서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일까? 1587이죠, 1587.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까봐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이 모집단과 표본,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에서는 우리 얼마 전에도 정리했지만, 자, 간단하게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X바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잖아. X바에 대한 요것들이 등장하는데, 재현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규진아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X바가 뭐야 지연아? X바 표본 여기까지 아니야. 모르겠어. 표본 평균이야. X바가 표본 평균. 그럼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X바가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요.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야 돼. 이것이 뭐하고 같냐면 M과 같습니다. M이 뭔데? 모평균. 그치? 이제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의 모집단을 갖고 있는데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 요만큼만 찔끔 뽑아가지고 요만큼만 조사한 거야.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만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고 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본을 우리가 하나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표본은 일부분만 뽑는 거니까 여기서도 표본을 뽑을 수 있고 여기서도 표본을 뽑을 수 있고 표본을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표본마다 다 X바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다 X바 값들이 서로 다른 X바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X바 값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 X바들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게 모평균과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이 X바 값들의 분산을 구하면 그걸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 분산과 똑같지 않아. 윤호야 뭐가 붙죠? n으로 나누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밑에 거는 위에 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뀐다가 표본에 관련된 문제에서 표본 평균에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거죠? 신뢰 구간이죠. 그죠? 신뢰 구간. 자, 만약에 신뢰도 알파 %로 신뢰 구간을 구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Z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이 신뢰도에서의 신뢰도 계수를 예를 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때 신뢰 구간은 이렇게 쓴다. 표본 평균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부터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추정하면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신뢰 구간은 형진아 어떤 의미를 가져?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뭐야?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모평균이 궁금한데 모평균을 직접 구하는 게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모평균 대신 표본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얘가 표본 평균이잖아.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이 요거니까 아마도 모평균은 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 예상이 진짜 들어맞을 확률이 이 신뢰도인 거죠. 그게 기본적인 신뢰 구간의 개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56번 한번 볼게.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건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이게 맨날 헷갈려 하거든요. 자, 여기 세민이랑 태호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세민이는 그러니까 표본을 뽑았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만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 유나야, 여기서 말하는 이 표본 평균이란 그냥 X바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세민이의 주장은 뭐냐면 그 X바가 모평균하고 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맞는 주장이야, 틀린 주장이야? 틀린 주장이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항상 같아? 그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배운 내용은 뭐냐? 태호가 주장하는 게 맞는 거죠. 크기가 n인 표본을 모두 추출해, 모두. 엄청 많을 거야.
그 모든 표본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지? 그것이 모평균과 같아.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구하는 제일 그 흔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58번 같은 거죠. 자, 58번은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하나의 무게는 평균이 85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재현아 이렇게 쓰는 거야. 85, 2.5의 제곱. 근데 이게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집단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는 X에 대한 정규 분포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지, 그치? 25개. 이 25개는 표본에 무엇을 나타낸 걸까? 표본의 크기가. 내가 25개짜리 표본을 뽑은 거니까 그 표본의 크기가 25라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를 나타내는 문자가 n입니다. 그래서 n이 25다 라고 체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x바들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아까 위에 건 x에 대한 정규 분포였고, 자, 밑에는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쓸 건데, 아까 전에 x의 평균이나 x바의 평균이나 어땠지, 재현아? 똑같았지? 그러니까 앞에가 85인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제 분산을 쓸 때 있잖아. 분산을 쓸 때는 얘는 모분산, 여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잖아. 그럼 아까 앞에서 이런 얘기 했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이걸 똑같이 쓰지 말고 얘를 이걸로 나눈 걸 쓰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2.5를 5로 나누어서 쓰면 되는 거니까 0.5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요게 x바의 정규 분포. 그러면 규진아,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귤 무게의 평균이 85.5 이상인 그럼 귤 무게의 평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써놓은 x바라는 문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p x바가 85.5 이상일 확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윤아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필요해? 일단 표준화 시키고, 그치? 얘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그럼 결국 뭐야? 0.5분의 1이죠. 1. 그치? 1. 0.5분의 0.5니까 1 되는 거죠. 그럼 아까도 했네. 이거 1보다 큰 확률 얼마였죠? 0. 그거를 0.5에서 빼야지. 1보다 큰 거니까. 그치? 1587. 그쵸? 이런 식으로 x바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여러분 그 59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니? 결론은 알죠. 그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건 아는데, 그럼 왜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깁니까? 과정을 설명해봐라. 그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조금 통계 단원에서 그래도 좀 어렵게 꼬을 수 있는 부분이 막 신뢰도 계수랑 뭐 신뢰도 조정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이거 우리 처음에 진도 나갈 때도 설명해줬었고 복습할 때도 설명해줬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우선 그 x바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여기 있는 표준 정규 분포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럼 먼저 이 그림에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을 써보면
이 그림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식은 뭐냐면 Z가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플러스 2.58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9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 표시된 구간이, 그치? 그럼 거기에서 자, 평소에 하던 거랑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Z가 자, 여기 있는 X바랑 저기 있는 Z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표준화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떤 확률 변수든지 표준화식을 거치고 나면 Z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 X바를 표준화시키는 식을 생각해 보세요. Z라는 표준 정규 분포는 자,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야. 이 정규 분포에서 얘를 표준화시키면 분모에 요게 들어가야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x바에서 m을 뺀 것, 요 분수 전체가 지금 z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x바의 범위를 이걸 가지고 z의 범위로 바꾸는데, 실내 구간을 생각할 때는 거꾸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저 z 자리를 얘로 바꾸자 이거예요. 가능하죠. z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요 빨간 지금 색칠한 자리에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쪽이 마이너스 2.58 그리고 요쪽은 플러스 2.58이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정리를 해 나가는데, 우선 요거를 양 전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곱하고 싶죠. 그죠? 이거를 싹 다 곱해. 그럼 마이너스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가운데는 x바 마이너스 m, 오른쪽은 얘랑 똑같은데 9호만 플러스인 애가 이렇게 오겠죠. 그죠? 자, 거기서 우리 목표는 누구냐면 모평균 m의 범위를 추정하는 거니까 가운데 m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m. 그죠? 여기서 가운데 m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면은 x바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쪽이랑 요쪽을 따로따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요 빨간 쪽에서는 m을 넘기고 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넘기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m은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죠. 빨간 부분에서. 그죠? 또 초록색 부분에서도 m을 넘기고 요쪽의 분수들을 넘기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 자리, 지금 현재 2.58로 써져 있는 요 자리는 사실 처음 출발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숫자를 갖다 항상 요 k 자리에다가 사용해 주시면 된다. 당연히 요 퍼센테이지가 바뀌면 요 숫자가 바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이게 0.99가 아니라 0.95가 되면 여기가 얼마라고 알고 있어? 1.96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요 퍼센트가 낮아지면 요 값도 작아지는 거고, 요 퍼센트가 높아지면 요 값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기 다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P 해가지고 얘가 0.99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P가 요게 0.99니까 다시 말하면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0.99. 그래서 이 구간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정도가 99%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서 64번 한번 볼게요. 64번. 자, 64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친구 다. 신뢰 구간의 길이. 형진아,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쓰지, 식으로?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신뢰 구간에서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어떻게 한 거? 뺀 거지, 그치? 구간의 길이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거.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항상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항상 표현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럼 재현아,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인데 여기서 시그마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러면 윤하의 주장은 어때? 맞죠. 윤하의 주장은 맞는 말. 근데 자, 요 신뢰 구간에서
표본 평균의 실제 관측값 x바. 그러니까 요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표현하는 식에는 x바가 있나? x바가 없죠. x바가 커지든 작아지든 이 구간의 길이에는 영향이 없지. 대신 구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x바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테오의 주장은 틀렸다. 그죠?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K와 N과 시그마가 모두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잖아. 대부분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K와 N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아까 K는 신뢰도가 높아지면 K값 어떻게 돼? 같이 높아지죠.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넓이를 넓게 하는 거니까 K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그게 곧 K값이 커진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같이 어떻게 돼?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자 또는 N값. N값이 아까 재현아 뭐였지? N값이? 표본의 아까 그 25개 이렇게 크기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길이는 오히려 짧아진다. 그치? 네, 요런 것들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겨서 14쪽에 69번 한번 봅시다. 14쪽에 69번. 윤호야 이거 어떻게 풀까? 69번. 분산 구하는 식. 해서 구해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알아야 되잖아. 네. 그걸 어떻게 구하죠? 무슨 표를 써가지고 어떤 표? 뭐였지? 내가 진짜 이거를 4번 꺼내는 상황을 다 쓴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복원 추출이잖아. 네.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한 번 뽑을 때마다 선택권이 5개씩 있는데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625가지의 표본이 나와요. 그 625가지의 표본을 다 쓸 거야? 그렇게 못해, 그치? 자, 이거는 내가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아까 이미 배웠거든. x바의 평균은 결국 뭐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라고 배웠잖아. 이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 x의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x바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랑 같았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분산을 n으로 나눠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알고 싶다면 뭘 먼저 찾으면 돼?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이게 표본의 크기인 n은 여기 4개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값이 4인 거는 벌써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5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그냥 뽑는 상황 있잖아. 한 개를 뽑는 상황. 그 상황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그걸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공 하나 뽑는 거니까 숫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나올 거고요. 각각이 뽑힐 확률도 다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요렇게.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평균 분산 찾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x 바로 넘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현아 평균이 얼마일까? 누가 봐도 3이죠. 그죠? 3. 평균은 3.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찾아? 그죠? x들을 제곱해 놓는 거죠? 1, 4, 9, 16, 25. 그 다음에 어떻게?
다 일단 구한다. 밑에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더해야 되니까 자 1, 4, 9, 16, 25 더해주고 거기서 뭘 뺀다? 3의 제곱을 뺀다. 자 근데 이 앞에 거 계산해보면 이게 11 나오거든요. 11에서 9 빼니까 얼마? 2가 되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2x 바를 구하면 윤호야 2x 바는 얼마다? 3. 그냥 3이다 그치? 그 다음에 vx 바는 얼마다? 얘를 어떻게 한 거? 4로 나누는 그치? 얘를 아까 표본의 크기 4로 나눈 거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2분의 1.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쵸? 따라서 2분의 1은 내가 찾고 싶은 x바의 제곱 빼기 x바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9 넘어가면 답이네. 답이 얼마죠? 2분의 19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x바를 직접 다 찾는 경우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x바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분의 시그마 제곱이 왜 시그마 제곱이 뭔데? VX? 시그마 제곱이 곧 분산이잖아.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곧 vx 분산이랑 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15쪽까지만 나올 거거든요. 세 문제 정도만 더 풀고 그 다음에 기출로 갈게요. 자, 72번 보겠습니다. 72번. 이건 별거 아닌데 뭔가 이제 시기 이렇게 좀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 72번은 급하게 풀지 않으면 돼요. 차근차근 모집단이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라 그랬죠. x에 대한 정규분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x바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니까 이 정규분포를 그대로 쓰면 안 되지 그치? 재현아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뭐라고 써놔야 돼? x의 평균이나 x바의 평균이나 어때요? 똑같아. 그럼 요건 똑같이 써야지 앞에는. 근데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지만 x바의 분산은 뭐라고 써야 돼?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우리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요렇게 써놓으면 더 좋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 이렇게. 그치? 자, x바는 지금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민정아,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요 확률을 구하고 싶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구할 때, 첫 번째 P1은요, P1, 여기를 P1이라고 할게. P1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시그마가 2인 상황에 요 확률이 P1이에요. 그죠? 요 확률이 P1이야.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니까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고 이걸 P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표준화를 시킨다 그러면 x바가 이제 z로 바뀔 거고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이 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서 이 n 플러스 루트 n분의 2에서 뭘 빼야 돼? 마이너스 그지? 평균을 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표준 편차가 들어갈 건데 그 표준 편차가 바로 요 놈인 거죠. 그쵸? 지금 x바에 대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그마 자리에 몇을 넣으세요? 2를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루트 n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이렇게. 그럼 어차피 m 지워지고 분모 분자 똑같으니까 이거 뭐가 돼요?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아까도 계속 나왔던 거죠. 0.1587입니다. 이거. 자, 이게 P1 구한 거고요. P2는 똑같이 구하는데 요
요 정규 분포에서 요 시그마 자리만 얼마로 바꿔라? 4로 바꿔라 이 말이잖아. 그치? 딴 거 다 똑같고 요 시그마만 4로 바꿔라. 그러면은 요 자리만 4로 바뀔 거 아니야? 요 자리만 4로 바뀌니까 결국은 이쪽 값이 1이 아니라 그 절반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P, Z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재현이가 한번 찾아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얼마일까? 종이 아우, 동문회 좋잖아. 답지 없어? 답지 맨 뒤에 있다니까. 근데 이거 보는 방법도 별로 삼 3085? 맞나요? 몰라요. 표에 얼마라고 써있는데? 1915? 네. 맞죠? 그럼 1915를 0.5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이제 3085하고 1587을 더한 게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이 뭘까, 규준아? 어... 0.477. 맞아요? 467이야. 아, 다리. 0.467이. 자,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좀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별거 아니다. 통계 단어는 문제가 보통 그래요. 보통 처음 딱 봤을 때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서 15페이지에 77번 78이랑 79는 어렵지 않으니까 77번만 하고요. 우리 기출로 가볼게요. 자, 77번 문제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 0.99 이상이 되기 위한, 여기서도 이 표현에 집중을 해야 돼요. x바와 모평균의 차가 그랬잖아, 그치? 요거잖아. x바와 모평균의 차. 뭐 m 먼저 쓸게요. m하고 x바의 차. 요거죠, 그죠? 그것이 0.5 이하일 확률 이렇게 말했어, 그치? 그러면 요 m-x바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었냐면, 자, 이렇게 찾았었죠. 신뢰 구간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x바 마이너스, 자, 신뢰도계수 2.58 쓰라 그랬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죠. 또 오른쪽은 여기서 그대로 플러스로 바꾼 거. 자, 이 식을 변형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전체적으로 x바 한번 뺐었죠. 빼기 x바. 그러면은 좌변에 얘만 남고요. 가운데는 m에서 x바를 뺐고요. 그럼 오른쪽은 얘만 남죠. 이렇게. 그러면 하윤아, 여기서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요 값부터 플러스 요 값 사이에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요 식을 m-x바의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로 쓸 수 있어? 그치, 요쪽에 있는 거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치?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것이 0.5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방금 찾아놓은 식의 이 오른쪽 거가 이게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0.5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계산기 문제입니다. 계산기 쓰는 문제인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여기 2.58에다가 3 곱하면 얼마죠? 7. 얼마야? 774? 맞아요? 7.74? 7.74?
그 다음에 0.5가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루트 n을 곱할 거니까 2분의 1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양변에 2 곱하면 되겠네. 양변에 2 곱하면은 15. 뭐죠? 48인가?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마지막 여기서만 이제 계산기 한번 쓰면 되는 거야. 얘를 뭐 해줘야 되니까? 제곱해야 되니까. n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얘를 제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하시면 얘가 뭐 239.5조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n은 몇이다? 240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치? 네. 그리고 그 위에 문제 있죠? 76번도 계산기 문제거든? 나중에 숙제할 때 276번은 계산기를 써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기출 75쪽으로 가볼게요. 75쪽.